이번 단어는 현가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가장치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바퀴가 즉 타이어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충격을 1차적으로 흡수한다 그랬죠. 이 현가장치는 이제 2차적으로 주행 중 노면으로부터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해서 승차감 및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현가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동을 완화시켜 바퀴와 노면 사이의 점착력, 즉 달라붙는 힘, 그 다음에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장치가 현가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가장치는 이렇게 바퀴와 그 다음에 차체 사이에 설치가 되게 되겠죠. 설치가 돼서 방금 설명드린 바퀴와 노면 사이의 점착력과 그 다음에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장치가 현가장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현가장치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크게 지금 이 그림은 하나의 자동차의 현가장치의 종류를 두 가지 이렇게 혼용시켜 놓은 겁니다. 보시면 뒤쪽에는 좌우 바퀴를 이렇게 하나의 축으로서 연결시켜 놓았죠. 그래서 이거를 일체 차축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일체 차축 형식. 즉 좌우 바퀴가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식이다. 그 다음에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죠. 요거를 독립현가장치라고 합니다. 독립현가장치에는 또한 코일 스프링과 쇼크옵셔바를 스트롭바와 일체로 만든 맥퍼슨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위 컨트롤암, 아래 컨트롤암, 그 다음에 스프링과 쇼크옵셔바를 이렇게 설치한 형식, 위시번 형식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가장치는 크게 일체 차축 형식과 독립 차축 형식으로 나누어지며 여기에 사용이 되는 즉 현가장치 구성품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가장치의 구성품은 스프링, 자 앞에 그림에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현가장치 구성품에는 스프링, 그 다음에 쇼크옵셔바, 그 다음에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테빌라이저 바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현가장치의 구성품입니다. 스프링, 쇼크옵셔바,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 자, 이렇게 각 구성품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프링입니다. 스프링은 금속 스프링, 비금속 스프링으로 나누어지는데 금속 스프링에는 코일 스프링, 판 스프링, 토션바 스프링으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비금속 스프링에는 고무 스프링, 공기 스프링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은 금속 스프링의 코일과 판 스프링, 토션바 스프링, 비금속 스프링에서는 공기 스프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속 스프링에서 판 스프링에 대해서 볼까요? 먼저 판 스프링의 특징은 스프링 자체 강성으로 차축을 정 위치에 지지할 수 있으며 구조가 간단하다. 자, 자체 강성이 있다. 그런 얘기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탄성이 큰 이러한 판 형태의 스프링 강을 일정한 형태로 구부려서 만들어 놓은 것이 판 스프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자체의 강성을 가지고 있겠죠. 즉 강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체 설치를 할 때에 이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관 마찰로서, 즉 이 판 스프링은 한 장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개를 겹쳐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과 판 사이에 마찰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생긴 판관 마찰에 의해 진동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진동 흡수율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판 스프링을 사용하는 곳을 보게 되면 주로 상용차, 즉 화물차 이러한 곳에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반면에 큰 진동을 흡수하지만은 작은 진동 흡수율이 작기 때문에 실제 승용차에 사용하게 되면 승차감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구성이 크며, 자, 그 다음에 호치키스 구동 방식에서, 자, 호치키스 구동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쪽에 후륜 구동 방식에는 바퀴의 동력을, 뒷바퀴의 동력을 전달할 때에 이 리어 앤 토크라고 하는 회전력을 차체에 흡수시켜 줘야 됩니다. 자, 이건 뒤에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차체에 회전력을 흡수시키는 방식 중에 하나가 호치키스 구동 방식입니다. 여기에서는 유연한 스프링, 즉 이 스프링 자체의 탄성이 부드러운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리어 앤 토크를 차체에 흡수할 때 흔들림이 심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게 됨으로써 이 호치키스 구동 방식에서는 판 스프링의 탄성이 큰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판 스프링의 구조 명칭 보겠습니다. 이 판 스프링 끝부분은 차체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끝을 구부려 놓습니다. 따라서 눈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I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I와 I 중심 간 거리를 스팬. 자, 스팬 그러면 쉽게 우리말로 쫄쫄이죠. 길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스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스팬. 위에서 하중을 주게 되면 길이는 늘어나게 되죠. 따라서 I와 I 사이의 중심간 거리를 스팬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 스팬의 길이에서부터 구부러진 스프링까지의 거리는 캠버라고 부르죠. 캠버. 자, 그 다음에 스프링을 여러 장 겹쳐서 사용을 했죠. 따라서 이거를 전부 한꺼번에 묶어서 가운데에 볼트를 이용해서 고정시킨다. 그래서 이 가운데 볼트를 센터 볼트라고 합니다. 센터 볼트. 그 다음에 요게 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부터의 스프링 끝부분을 살짝 구부립니다. 그러면 1번과 2번 사이의 스프링 사이에는 어느 정도 간극이 생기겠죠. 이렇게 간극을 두는 것을 닙이라고 한다. 즉 끝부분을 구부려 놓은 것을 닙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닙을 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스프링들은 차체에 설치가 돼서 항상 바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포장도로나 이러한 곳들을 주행하다 보면 모래나 먼지 등이 쉽게 끼게 됩니다. 자, 이 판 스프링은 무엇을 이용해서 진동을 흡수한다 그랬습니까? 판간 마찰을 이용한다 그랬죠. 즉 판과 판 사이에 마찰새에 생기는 열 에너지를 진동 흡수를 시킨다. 따라서 이물질이 많이 끼어 있게 되면 판간 마찰에 의해서 스프링이 마모가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물질을 빨리 쉽게 이렇게 털어내기 위해서 끝부분을 약간 휘어서 공간을 두게 되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끝부분을 씌워놓은 것을 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리바운드 클립이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이렇게 스프링을 설치하게 되면 스프링이 충격 하중에 의해서 흐트러지기 쉽겠죠. 그래서 흐트러짐을 방지하는 것이 리바운드 클립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U볼트는 이 스프링 전체를 차축에 설치를 할 때 이렇게 U볼트를 이용을 해서 차축과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볼트입니다. 자, 아까 I와 I 사이의 거리 뭐라 그랬죠? 스팬이라 그랬죠. 즉 수직 하중에 어떠한 하중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되면 스프링은 늘어나면서 길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길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체에 설치를 할 때 한쪽은 행거를 이용해서 그냥 고정을 시켜놨지만은 행거를 이용해서 고정시켰지만 한쪽 끝은 새클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해 길이 변화에 의한 즉 스프링 하중이 작용했을 때 길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 즉 새클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새클의 종류에는 압축 새클과 인장 새클이 있는데 작용하는 게 서로 다르죠. 그래서 압축 새클과 인장 새클이 있다 하는 새클의 종류 알아두시며 새클의 기능은 하중에 의해서 길이가 변화가 됐을 때 대응하기 위한 길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설치 장치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 스프링이 차체에 설치할 때 한쪽은 행거, 한쪽은 새클로서 설치가 된다. 그 다음에 코일 스프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 스프링은 스프링 강을 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를 했지만은 코일 스프링은 이렇게 탄성이 큰 강을 원형 모양으로 이렇게 구부려서 만들어 놓은 것이 코일 스프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코일 스프링은 하나의 이 코일이 자체에서 탄성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판 스프링과 전혀 다른 성질을 띱니다. 단위 중량당 에너지 흡수율이 크다. 그 다음에 스프링 작용이 유연하며 작은 진동 흡수율이 크다. 따라서 판 스프링은 큰 진동 흡수율이 크지만 작은 진동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승차감이 나쁘다 그랬죠. 그러나 코일 스프링은 반대로 큰 하중에 특히 옆면에서 작용하는 힘을 받게 되면 이 코일 스프링은 휘게 됩니다. 즉 큰 하중에 견디지를 못하게 되죠. 그러나 작은 진동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승차감이 판 스프링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됩니다. 반감 마찰이 없어 진동 감쇄 작용을 하지 못한다. 자, 진동 감쇄란 스프링을 이렇게 압축을 시켰다가 힘을 제거하게 되면 스프링은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겠죠. 이렇게 되돌아갔을 때에 이 스프링은 자체에 진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코일 스프링은 코일과 코일 사이에 어떤 마찰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진동을 스스로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진동 감쇄 작용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코일 스프링은 진동을 억제해야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어서 쇼급쇼바와 항상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또한 옆방향 작용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차축에다가 설치할 때 쇼급쇼바 혹은
잉크 기구를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토션바 스프링, 즉 막대 스프링입니다. 이 토션바 스프링, 막대 스프링은 스프링 강을 이러한 막대 모양으로 만들어서 차축과 그 다음에 이렇게 현가 장치를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토션바 스프링도 역시 단위 중량당 에너지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승차감이 유연합니다. 그 다음에 가볍고 구조가 간단하며 또 역시 진동 감쇄 작용을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쇼크옵시버와 병행 사용해야 하며 설치할 때 좌우 구분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 힘은 막대 길이와 단면적에 의해서 달라진다. 길이가 길면 길수록 유연하며 스프링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길이와 단면적에 따라 스프링 힘이 정해진다 하는 특징 알아두십시오. 자, 조금 전에 이 판스프링은 호치키스 구동 방식에서는 유연한 것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랬죠. 호치키스 구동 방식, 즉 후륜 구동 방식에 이렇게 동력을 전달을 해서 차체에 흡수하는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호치키스 구동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치키스 구동 방식. 호치키스 그러면 여러분들 언뜻 떠오르는 게 있죠. 스태플이라고 하는 것, 즉 종이를 집어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이 호치키스는 지금 보시게 되면 1번 그림은 자동차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중에 의한 이렇게 스프링이 곧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행 토크람, 자동차가 이제 출발할 겁니다. 자, 출발을 하게 되면 바퀴는 지면을 박차고 굴러가겠죠. 동력을 전달받기 때문에 지면을 박차고 굴러가는데 이때 차체는 정지되어 있고 바퀴는 굴러가려고 합니다. 이 힘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스프링은 이러한 모양으로 휘게 됩니다. 휘게 되죠. 또한 엔진의 동력이 바퀴까지 전달될 때 이 힘을 리어 엔드 토크라고 부릅니다. 이 리어 엔드 토크를 차체에 그대로 흡수시켜 줘야만이 부드럽게 자동차는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리어 엔드 토크를 차체에 흡수시켜 주질 않게 되면 바퀴가 순간적으로 회전하고 정지되어 있는 이 차체는 그대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서 승차감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어 엔드 토크를 흡수를 어떻게 하느냐. 제동 토크를 볼까요? 제동할 때는 역시 주행 토크와 반대 방향으로 판스프링이 이렇게 휘게 되겠죠. 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 제동 토크를 차체에 흡수를 시켜야 제동을 걸 때에 승차감이 나빠지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또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판스프링 형식에서는 주행 시에 혹은 제동 시에 토크가 전달이 되면서 판스프링은 휘게 되겠죠. 이 휠 때 판스프링의 힘의 전달 정도에 따라서 스프링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륜 구동 방식에서 판스프링을 설치를 할 때에 스프링 중심에 모든 스프링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앞쪽으로 약간 편심을 둬서 설치를 하게 되면 앞쪽은 길이가 짧기 때문에 강성이 커지게 되겠죠. 여기에 따라서 주행 토크나 혹은 제동 토크를 토크에 의해서 이 판스프링이 절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호치키스 구동 방식에서는 유연한 스프링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랬죠. 따라서 판 스프링을 사용하는 형식에서는 호치키스 구동 방식을 사용을 한다. 즉 호치키스 구동 방식에서는 판 스프링을 사용을 해서 리어 앤 토크를 차체에 흡수를 시킨다. 자, 두 번째로 토크 튜브 방식이 있습니다. 토크 튜브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변속기에서 뒷바퀴에 이렇게 동력을 전달하는 추진축이 있죠. 추진축 바깥쪽에다가 튜브를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 튜브를 통해서 차체에 역시 리어 앤 토크를 흡수시켜서 자동차가 출발하거나 제동 시에 승차감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형태. 두 번째로 토크 튜브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레디어스 암 방식이 있는데 이 레디어스 암 방식은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차축에 암을 따로 설치를 해서 차체와 연결시키게 되면 리어 앤 토크와 혹은 제동 토크를 차체에 전달시켜서 승차감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형태가 레디어스 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토크 튜브 방식과 레디어스 암 방식은 이렇게 코일 스프링을 사용하는 형태에서 뒷바퀴 구동 방식일 때 코일 스프링을 사용할 때 레디어스 암 방식과 토크 튜브 방식은 코일 스프링을 사용한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의 호치키스 구동 방식은 판 스프링을 이용해서 차체의 리어 앤 토크를 흡수시키며 토크 튜브 방식은 튜브를 이용을 해서 차체의 리어 앤 토크를 흡수시키며 레디어스 암 방식은 이렇게 암을 이용을 해서 차체의 리어 앤 토크를 흡수시켜서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자, 앞에서 이렇게 코일 스프링과 그 다음에 토션바 스프링은 자체에서 이 스프링이 갖고 있는 탄성에 의한 떨림, 즉 자체 진동을 감쇄할 수 없기 때문에 쇼크옵셔버와 병행해서 사용한다 그랬죠. 자, 그럼 쇼크옵셔버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진동을 감쇄하는지, 자, 먼저 이 쇼크옵셔버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크옵셔버는 내부에 오일을 집어넣고 유압의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유압의 일반 그러면 자, 유체는 압축을 할 수 없는 비압축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합니다. 즉 이제 뒤에 가면 브레이크 장치에서 유압식 브레이크에 이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하는데 역시 일반적인 유압의 일반 유체는 비압축성이다 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린더에 오일을 담아놓고 그 다음에 로드 끝단에 피스톤을 설치를 합니다. 여기에 아무런 구멍을 내지 않고 위에서 하중을 가하게 되면 유체는 비압축성이라 그랬죠. 따라서 압축이 되지 않고 힘을 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오리피스라고 하는 작은 관을 이렇게 뚫어놓고 이제 로드를 밀어봅니다. 그렇게 되면 유체는 압축이 되질 않기 때문에 힘의 반발력을 이 유체 구멍, 즉 오리피스 구멍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빠져나갈 때에 피스톤은 서서히 압축이 될 겁니다. 역시
늘어날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작은 구멍을 두어서, 즉 오리피스 구멍을 두어서 압축과 수축을 할 때의 힘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쇼크옵시버의 작동 원리입니다. 즉 유체에 발생이 되는 열 에너지를, 즉 작은 구멍을 빠져나갈 때에 발생이 되는 열 에너지를 진동 흡수 작용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즉 쇼크옵시버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쇼크옵시버의 종류에 보게 되면 텔레스코핑형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 텔레스코핑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원통형의 실린더에다가 오일을 집어넣고 피스톤과 피스톤 로드에 의해서 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텔레스코핑형이 됩니다. 텔레스코핑형에는 단동식과 복동식으로 나누어지는데, 단동식은 팽창시만 작용하는 거, 즉 누를 때는 압축을 할 때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지만 팽창을 시킬 때는 힘이 작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단동식이 됩니다. 복동식은 수축과 팽창 모두에 작용하는 것이 복동식. 이렇게 해서 이 텔레스코핑 형식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